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이제 어닝콜 2분기 어닝콜이 월요일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테슬라의 이런 장기적 비전을 보는 거지 한 분기마다 그 어닝콜에 너무 그렇게 매달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볍게는 한번 봐야겠죠. 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모빌아이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빌아이가 아이고 이 뉴욕에서 테스트를 했었더라고요. 이걸 또 직접 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왔는데 여튼 이런 영상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에디팅 되지 않은 원본 영상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가볍게 어닝콜 이제 이번 2분기 예상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각각 어닝콜마다 장부를 이렇게 편하게 보기 잘 정리해놔서 이제는 여기 이제 2020년 1분기가 날아가고 여기 2분기가 이제 생기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미 우리는 차가 몇 대 팔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딜리버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레비뉴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레귤레토리 크레딧 역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차를 많이 팔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직 경쟁사들이 이렇게 전기차를 잘 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스텔란티스라고 이제 합병을 해서 이 크레딧을 안 주려고 그런 꼼수도 하긴 했지만 일단 테슬라가 차를 잘 팔았고 전반적으로 경쟁사들이 전기차를 그렇게 썩 잘 팔지는 못한 데다가 특히 미국도 아직 GEV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가 가담을 안 했다 뿐이지 유럽같이 정말 빡센 게 아닌 것 뿐이지 미국도 당연히 레귤레토리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듯이 SUV가 너무 잘 팔려요. 이 SUV는 현재 그런 레귤레토리하고 그런 규제와 반대로 가는 차량입니다. SUV가 많이 팔린다라는 건 기존 내연기관들한테 한편으로는 이런 규제 때문에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아직까지는 프로핏에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 돈도 역시 테슬라한테 많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귤레토리 크레딧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고 그로스 프로핏도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죠. 마진이나 왜 그러냐면 가격을 계속 올렸죠. 물론 원가 상승이 있지만 그래도 올린 폭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돈적인 면이나 뭐 비슷하거나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사에 보면은 토탈 어닝을 11 빌리언 달러 이상을 뭐 이제 보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에 비해서는 뭐 2배 이상이긴 하지만 뭐 기저효과가 있지만 어쨌든 역대급 뭐 세일즈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Adjusted Profit Estimation은 한 뭐 1달러 정도 되겠죠. per share당 1달러 정도 뭐 전후로 예측을 하는데 제 생각엔 테슬라의 그런 장기적 비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줌에도 참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걸 맞추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추세는 결국은 실적에 맞춰서 갈 거기 때문에 실적은 여전히 좋다. 그리고 올해 이 테슬라를 견제할 만한 회사가 없습니다. 크레딧도 증가할 거고 계속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프로핏도 좋아질 테고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 역시도 뭐 조금씩 영향은 있겠지만 이제 그 다음 사실 이제 항목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걸 어떻게 이제 표시할 거냐. 그래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꼬집는데 이번에 왜냐면 몇 번을 출렁였기 때문에 이게 장부에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고요. 이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에 따라서 그런 레비뉴에 영향이 있을 거다. 그리고 비판적 기사가 여기서 나올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레귤레토리 크레딧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자꾸 이게 없으면 회사가 수익이 안 나는 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넌갭으로 보면은 계속 잘 이득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좀 비판의 초점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류 언론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레귤레토리 크레딧이 없으면 이런 크레딧 못 받으면 니네 수익 안 나자라고 까기보다는 좀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분들 입장을 이해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 레귤레토리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카본 크레딧으로 돈을 얻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을 재투자에 엄청 더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크레딧이 없으면 어떤 성장성? 재투자가 떨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둔화된다라고 비판하는 게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니네 돈을 못 벌 거야. 아니 근데 이 크레딧은 현존하는 현실이고
누구도 지금 테슬라한테 이걸 안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일부에서는 어느 회사든지 결국 주게 되는 게 지금 SUV를 그렇게 잘 파는데, 뭐 유럽은 당연히 아직 전기차를 그렇게 뭐 판다 그러지만 이번 6월달 이런 숫자를 보십시오. 테슬라 모델 3가 무려 역시 분기 말에 밀어내는 역시 테슬라 그 신공답게 6월 달에 보면은 폭스바겐 ID3랑 ID4를 합쳐도 겨우 테슬라 모델 3 한 그 라인에 반 조금 넘나 조금 안 되나 요 정도네요. 현대 기아차는 두 개 합쳐도 만 대가 안 되고요. 이렇듯 유럽에서도 지금 모델 3 하나만 가지고 이제 3분기부터 모델 Y가 투여될 텐데, 그러면은 저는 마켓 시야가 더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현재 뭐 많은 회사들이 올해 무슨 경쟁 차종을 내놔서 이제 깎아먹을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 올해 2분기까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그러니까 올해는 막을 회사가 없습니다. 결국 올해도 이건 계속 갈 거고, 그래서 먼 미래에는 아마 크레딧을 받기가 어렵겠죠. 모든 회사들이 결국 친환경으로 돌겠지만 근시일 내에 이 테슬라 이 수입을 줄이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계속 테슬라는 이걸 갖고 재투자를 할 테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 이게 없어지면 좀 성장성이 둔화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이게 없으면 돈을 못 벌잖아. 아니 뻔해. 앞으로 보장된 수익인데 이걸 없이 생각한다라는 게, 이걸 왜 물고 늘어지는지. 앞으로 이건 계속 보장된 수익입니다, 테슬라한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은 또 나올 것 같은데, 또 여튼 그래도 테슬라가 이번에 굉장히 프로핏 마진이나 이런 것들, 차량 가격들 많이 올리고, 에너지 사업에서도 그때 얘기했듯이 많은 배터리로의 디플로이먼트, 그리고 실제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반 지금 가정용 파월 갖고도 뭐 가상 발전이라든지 VPP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고, 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맞춰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장부상 앞으로 한동안은 물론 비판적 여론이 예상이 되지만, 주류 언론들로부터 또 그런 것들도 예상이 되지만, 이 레귤레이터리 크레딧과 비트코인으로 예상이 되지만, 실적은 좋다. 다만 이제 이런 장부보다 그날 이제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거나 이제 팬분들이 질문할 것들, 뭐 서플라이 체인은 어떻게 되냐, 지금 모델 S 딜리버리 저도 예약을 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텍사스 공장과 이제 베를린 공장이 도대체 어떻게 돼가냐, 사이버 트럭은 언제 나오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힌트? FSD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번 지금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보면은 9.1 버전을 얘기했다는데, 유튜브에는 딱히 뭐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Several Improvement라고 하는데 많이 에러를 또 고쳤겠죠. 아직은 영상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지금도 충분히 엄청난 점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어닝콜에서 좀 더 힌트들, 가이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장부보다는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할 이야기들들, 그런 것들이 솔직히 저 역시도 더 관심이 많이 가고, 그런 것들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장부는 좋을 거고, 가격도 올리고, 크레딧은 늘으면 늘었지 줄지도 않을 테고, 이제 비트코인이 좀 변수지만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모빌아이가 뉴욕에서 그러니까 비전 온리로만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제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편집이 안 된 것과 뭐 이런 광고성 요약본도 보고 다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기똥차게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와의 차이는 똑같이 비전으로 한다 그래도 사실은 카메라가 더 많이 썼고요. 12개 정도. 그리고 모빌아이의 특징은 HD 맵입니다. 그러니까 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만 좀 주면은 현재 비전만으로도 이 정도구나. 근데 물론 100% 믿긴 좀 그렇죠. 이게 테슬라는 지금 베타는 지금 유튜브에 정말 날것이 올라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좀 객관적으로 된다라고 하죠. 물론 테슬라 팬들이어도 그걸 쓰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판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객관적 평가가 되는데, 이거 지금 영상은 모빌아이가 올렸기 때문에 모빌아이가 잘못된 건 올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100%좀 믿기는 힘들지만 보여진 그 30-40분의 영상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잘해서 그나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렇게 HD 맵을 주면 비전만으로도 굉장히 잘하는구나. 근데 물론 이 모빌아이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차는 비전만으로 하지만
실제 뉴욕에서 라이다랑 레이더를 써서 비전 없이 라이다, 레이더 온리로만 또 테스트를 한답니다. 물론 현재는 지금 이스라엘에서만 또 이제 정확히 명확해야 된 건 지금 비전으로는 뉴욕에서 테스트했지만 이제 조만간 라이다랑 레이더로 테스트하는 것도 이제 테스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아마 이스라엘만 정확히 된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확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비전으로 제가 이걸 확대한다고 했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100%못 믿었는데 이렇게 빨리 이스라엘을 떠나서 뉴욕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플랜에는 서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서울에서 모비라이 차량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맵이 뭐냐, 이 맵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다들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벌써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런 사진만 보여드렸더니 요즘은 이 칩이 간단해질 거다. 아닙니다. 지금 2021년 1월 CES에서 보여준 이 모비라이 CEO가 뒤에 보여준 컴퓨테이션 장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테스트용이니까 이렇게 크다. 아닌 것 같습니다. 모비라이도 밝히기는 현재는 엄청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목표가 2025년, 2024년, 뭐 그 전에 로보택시를 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이런 토요타나 여러 지금 자동차 업체들과 협업하고 있거든요. 모비라이는 지금 에이다스, 그러니까 현대가 하는 에이다스나 BMW가 하는 에이다스나 뭐 이게 부품에 좀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결국 다 모비라이 칩이라든지 모비라이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현대가 이제 재조립해서 쓴다든지 BMW가 재조립해서 쓴다든지 포드가 재조립해서 쓴다 뭐 이런 식입니다. 현재 이 에이다스의 시장의 70% 이상을 얘가 다 가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업하는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한테는 이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지금 그걸 5,000불 아래로 이제 낮추겠다. 그래야지 자동차 회사들이 쓸 테니까요. 현재로서는 비싼 것 같고 다시 좀 더 명확히 이렇게 큰 이유는 지금 테슬라와 달리 모비라이도 약간 엔비디아랑 비슷한 계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엔비디아나 이런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업체들에서 또 한편의 보고서는 자동차 안에 이제 슈퍼컴퓨터가 들어갈 거다, 컴퓨테이션 파워가 엄청 드러날 거다, 그런 보고서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쉬는 차들을 뭐 병렬로 연결해서 클라우딩 시스템이라든지 슈퍼컴퓨터화 하는 뭐 그런 사업들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한편으로는 자동차 컴퓨테이션 파워가 커질 거니까. 근데 모비라이에서 이 비전만으로 할 땐 칩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별로 컴퓨테이션 파워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추측하기로는 제가 이런 보고서도 읽어봤는데 결국 맵이죠. 그러니까 맵이 핵심입니다. 맵이 지금 이 모비라이가 하는 거의 핵심인데 여기 보면 AV 맵과 HD 맵의 다른 점 일종의 이제 웨이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이모는 다 알고 가는 거고 샅샅이 모비라이는 그냥 적당히 알고 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HD 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뭐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든지 필요에 따라서 이런 로컬 다이나믹 맵을 쓴다라든지 최소한의 이제 데이터 양을 줄여서 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AV 맵으로 해버리면 그러니까 일일이 세그멘테이션 다 있고 모든 라이다까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죽어납니다. 지금 웨이모 차량들 보면 엄청나게 이 컴퓨테이션 파워와 등에 엄청 큰 로드를 짊어지고 가는 걸 알 수 있죠. 줄이고 줄였지만 모비라이도 만만치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꽤 효율적으로는 하지만 도로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여전히 상당량의 데이터를 프로세싱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모비라이는 그 모비라이 클라우딩 서비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맵을 다이나믹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모비라이가 운영하는 본체 서버에 이제 뭐 맵을 업데이트 받고 뭐 이런데 과연 통신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받쳐주면야 되지만 안드레 카파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막 5G하고 마치 첨단을 가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자주 통화하는데 페이스타임도 툭툭 끊깁니다. 이런 와이파이라든지 심지어 미국에는 그 5G 제가 얘기하죠. 계속 잘 안 터진다고 뭐 이론적 속도도 얘기하고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게 커버리지도 그렇게 좋지 않고 속도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온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느리고요. 진짜 유튜브를 풀 HD로 LTE로 보기도 힘듭니다. 제가 여러 미국 지역에서 살아보면서 써봤지만 이런 통신 환경들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자꾸 그런 변수들을 넣을 때마다 만약 끊기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맵을 다운로드 받지 못한다든지 맵이 대응이 안 된다라면
그리고 그 많은 여전히 줄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양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AI로만 의존하고 안드레 카파시가 얘기했듯이 매번 가는 길이 처음이지만 사람이 매번 가는 길이 처음이면 잘 하듯이 사람같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트렁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뭐 이제 최대한 칩을 작게 만들고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소형화하고 이걸 굉장히 값싸게 한다고는 하지만 여튼 현재로선 테슬라 대비 이 허들이 굉장히 크죠. 그 맵이라는 게 HD 맵일지언정 많은 정보를 간소화하고 축소했다고 하지만 맵 안에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인들부터 뭐 도로 상황 그리고 뭐 시그널, 트래픽 이런 다이나믹한 인포메이션에서 뭐 필요한 것만 취합해서 굉장히 간소화한다고 하지만 이 맵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맵을 전혀 안 쓴다라는 게 아니죠. 근데 쓰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구글 맵 수준인 거죠. 그 정도의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해도 테슬라가 보기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그 정도 선이어야지 현재 빨리 매스 프로덕션과 실제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지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차이는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뉴욕에서 이렇게 주행을 잘하는 걸 보고 좀 놀랐고요. 그래서 확실한 건 그건 보여줬다. 맵만 있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비전만으로도 되는구나. 우리는 정말 자율주행이 되는 굉장히 가까워진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모빌아이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아직 안 된다라는 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깨주는 네가 웨이모만 봐서 그렇지 우리도 있다. 이거 물론 이제 모빌아이는 인텔에 완전히 100% 인수된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인텔을 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런 복잡하고 힘든 뉴욕을 저렇게 해집고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맵만 되면은 뭐 희망이 있긴 있구나. 그렇지만 모빌아이의 맵이 웨이모나 이런 정밀 맵보다는 필요한 것만 이제 하는 뭐 HD 맵을 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레이더를 껴도 그게 노이즈로 작동한다는데 이제는 AI 판단과 이 전 세계적인 8밀리언 킬로미터를 데일리로 이렇게 글로벌리 업데이트되는 이 맵하고의 이런 상세 정보들하고 충돌하는 거는 어떻게 할런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것만 한다 할지라도 쉬워 보이진 않는다. 아직까지 이론상으로는 테슬라가 훨씬 더 상용화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고 더 간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쉬워 보이나. 요즘 베타 9 보면은 많이 발전했지만 문제 많죠. 어떻게 달런지 요 두 회사 간의 게임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두 회사는 좀 그래도 현실성 우리가 금방 이런 상용화에 좀 접근해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께 이런 거 알려주신 구독자님께 참 감사하고 뉴욕에 왔는 줄은 몰랐네요. 근데 신선했다.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맵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